몽골 광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 기업이 헐값에 자원을 사가고 초원을 검은 먼지로 뒤덮으면서 한나라 전체가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을 광산에서 일한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졌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무기는 서울대에서 배운 기술 하나뿐이었어요. 5년 후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절반으로 추락했고 죽었던 초원에 다시 풀이 자랐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이 한국에서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0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 중국을 무너뜨린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두툼이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은 할머니가 평생 지킨 땅을 팔고 잠깐. 이건 다른 이야기였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25년간 흘린 땀과 가족이 모든 것을 걸고 보내준 유학길에서 배운 기술 하나로 죽어가는 조국을 되살린 청년입니다. 중국은 돈과 권력으로 한 나라를 무릎 꿇렸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감동두투미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입니다. 올해 31살이 됐고 지금은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광산 기술 자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몽골 북부 에르데네트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에르데네트는 몽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지만 큰 도시라고 해봤자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단 하나, 구리 광산이었어요. 몽골 전체 구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왔죠. 제 아버지 바타르는 그 광산에서 25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 입구까지 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바트야, 이 산 아래 우리 민족의 보물이 잠들어 있단다. 우리가 그걸 캐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광산 기술자가 되어 아버지처럼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광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에르데네트 광산기술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2018년쯤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광산 운영권 일부를 외국 기업에 넘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간 곳은 중국 기업 진롱광업이었죠.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롱광업이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지 기술자들을 해고하고 중국인 관리자들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저도 해고 위기에 놓였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죠. 급여는 30%나 깎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굴 방식이었어요. 진롱광업은 환경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고 광미를 그냥 근처 계곡에 쌓아뒀어요. 저는 상사에게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이 오염됩니다. 지하수도 위험해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리자는 비웃기만 했어요. 기준? 그게 돈이 되나? 우리는 구리를 캐러 온 거지 환경 보호하러 온 게 아니야. 생산량만 늘리면 돼.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갔습니다. 에르데네트 외곽에 있는 우리 집은 작은 게르와 나무집이 합쳐진 형태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소요, 그리고 21살 여동생 아리운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먼지를 좀 많이 마셔서 그래.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아니다. 이래야지. 요즘 중국 놈들이 실적에 미쳤어. 조금만 쉬어도 임금을 깎는단 말이야.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제대로 된 퇴직금도 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이 들어온 후로 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광산 부지를 돌아봤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푸른 풀이 자라던 언덕은 검은 폐석으로 뒤덮여 있었고 맑았던 개울은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유목민 가족들이 떠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양과 말이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친환경 채굴 기술, 토양 복원, 지속 가능한 광산 운영. 수십 개의 논문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유럽과 캐나다 자료였어요. 하지만 한 논문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김재훈 교수의 연구였어요. 폐광산 토양 복원 및 친환경 재채굴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죠.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 기술을 쓰면 구리를 캐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투른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썼습니다. 답장이 올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교수님이 몽골에 이름 없는 기술자에게 답장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메일이었어요. 바트 씨 메일 잘 받았습니다. 몽골의 상황이 안타깝네요. 제 연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한국 유학?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생활비는요? 우리 가족은 매달 생활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물으셨어요. 왜 한국이냐? 러시아나 중국이 더 가깝지 않니? 저는 노트북을 꺼내 김 교수님 논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술이요, 아버지. 이걸 배우면 우리 초원을 살릴 수 있어요. 중국 방식대로 하면 10년 후에 에르데네트는 죽은 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을 쓰면 구리도 캐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방법을 찾아보마. 아버지의 말씀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국 유학은 그저 꿈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서울대 석사과정 학비만 해도 한 학기에 400만 투구릭 정도 필요했습니다. 2년이면 1600만 투구릭이었죠. 우리 가족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600m 갱도에서 소규모 붕괴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이 2일간 중단됐습니다. 저는 사고 원인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롱광업이 비용을 아끼려고 갱도 보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죠.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리자는 보고서를 찢어버렸어요. 누가 내 의견을 물었어? 내일이나 해. 딴소리하면 너도 잘릴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리온도 옆에 있었고요. 바트야, 이리 와서 앉아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한국 가거라. 네? 한국 유학 말이다. 보내주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2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합치면 내 학비 2년치는 나온다. 아버지, 안 돼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안 되죠. 만약 제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바트야, 내가 실패할 리 없어. 넌 항상 최선을 다했잖니. 그리고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를 봐라. 25년을 광산에서 일했는데 중국 놈들이 뭘 해줬니? 우리 땅을 파괴하고 헐값만 주잖아. 아리운도 거들었어요.
오빠, 나는 괜찮아. 대학 1년 쉬면 어때? 오빠가 한국에서 기술 배워오면 우리 몽골이 달라질 수 있잖아. 아리우나, 내 학비는 어떡하고? 걱정 마. 나 장학금 신청했어.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오빠가 더 중요해.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우리 땅을 살리는 기술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그 광산을, 우리 초원을 되살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유학 가겠다고 받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교수님은 바로 답장을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입학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한국어 학원이 몇 군데 있었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독학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가 많았거든요. 매일 밤 퇴근 후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처음엔 외계 문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광산 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진롱광업은 생산량만 늘리라고 압박했고 안전기준은 계속 무시됐죠. 작은 사고가 거의 매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시는 구역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환기 시스템 고장으로 유독가스가 갱도에 차올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포함해 12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괜찮다, 바트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더는 못 봐요. 안 돼. 내 학비 벌어야지. 제발요, 아버지. 제가 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바트야, 나는 괜찮아. 25년을 버텼는데 2년 더 못 버티겠니? 넌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3개월 후 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입학 허가서와 학생 비자였어요. 출국일은 2019년 2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봄 학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죠. 출국 전날 밤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허르헉을 준비하셨어요. 양고기를 돌에 구운 전통 요리였죠. 하지만 아무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거든요. 식사 후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돌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처음 광산에 들어간 날 주운 돌이다. 25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 내가 가져가라. 그리고 잊지 마라. 넌 몽골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땅의 보물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네, 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왔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리오는 억지로 웃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오빠,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리고 자주 전화해. 응, 꼭 그럴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이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보였어요. 갈색과 연두색이 섞인 그 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아버지의 돌을 만지작거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수많은 사람들, 복잡한 안내판.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연구실 대학원생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민준이라는 28살 선배였습니다. 바트 씨죠? 저 이민준이에요. 교수님이 마중 나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하, 한국어 잘하시네요.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갈 거예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에만 고층 건물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물숲 같았습니다. 기숙사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한국에 정말 왔어.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연구실은 공대 건물 5층에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트 씨,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몽골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좋은 기술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은 연구실을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토양 분석기, 수질 측정기, 3D 광산 시뮬레이터.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었죠.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는 일상 회화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학술 용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집에 와서 다시 듣고 모르는 단어는 하나하나 찾아가며 노트에 정리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은 학비와 기숙사비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식비랑 교재비를 벌어야 했죠.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시급은 8,500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은 빨랐고 저는 느렸거든요. 계산도 자주 틀렸고 물건 위치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외국인이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왜 여기서 일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씨, 한국 일자리도 없는데. 그 손님이 나간 후 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바트씨, 괜찮아요? 속상했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잘못했어요. 바트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점장님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기는 제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더 열심히,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첫 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자원공학 이론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밤새 공부했지만 자신이 없었죠. 시험 당일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선배였어요. 바트 씨, 시험 준비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시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B였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외국인 학생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김 교수님이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바트 씨, 첫 학기 잘 견뎌냈네요. 성적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트 씨. 혹시 몽골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은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고구려와 북방 민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기숙사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 그들 중 일부가 몽골 초원까지 갔다는 추정, 고구려의 기마 문화와 몽골 유목민 문화의 유사성. 특히 한 대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구려 전사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능했으며 이는 후에 몽골 기마 전사의 전투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두 문화 모두 조상 숭배를 중시했고 가족과 부족의 결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옛날 동쪽에서 왔다는 전설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교수님, 책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죠?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가족. 그렇다면 한국과 몽골은 가족이에요. 1000년도 더 전에 헤어졌지만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 다시 만난 거죠. 첫 학기가 끝났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연구실에 나와 실험을 도왔어요. 김 교수님 팀은 폐광산 토양을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미생물을 이용해서 중금 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기술이었죠. 교수님, 이 기술을 몽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몽골처럼 넓은 땅에 더 효과적일 거예요. 바트 씨가 잘 배워서 고향에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에르데네트로 돌아가서 검은 먼지로 뒤덮인 초원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밤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재밌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여기는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은요? 괜찮다. 요즘 일이 좀 줄었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잘 지내니까 나도 힘이 난다.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걱정됐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 제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몽골의 푸른 초원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저는 이제 석사 2학년이 되어 있었고 한국어도 거의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교수님 연구실에서 친환경 채굴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교수님 팀의 핵심 기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 정화 기술. 특수 박테리아가 중금 속을 흡수해서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키는 거였죠. 둘째, 폐수를 정화하는 친환경 필터 시스템. 셋째, 채굴 후 토양을 빠르게 복원하는 식물 재배 기법. 이 기술들을 몽골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석사 논문 주제를 몽골 에르데네트 광산의 친환경 재채굴 모델로 정했어요. 김 교수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진롱광업이 망가뜨린 토양을 복원하고 앞으로의 채굴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하는 거였죠. 계산해보니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토양이 살아나면 주변 지역 개발도 가능해지니까요. 어느 날 연구실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린마이닝 테크라는 한국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부 팀장님이었어요. 강현수 팀장님은 40대 초반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검토 중인데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저희 연구실에 몽골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바트 씨, 이리 와보세요. 저는 강 팀장님께 제 연구를 설명드렸습니다. 몽골의 상황, 중국 기업의 문제점, 그리고 친환경 기술의 필요성. 팀장님은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흥미롭네요. 바트 씨, 혹시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몽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기술을 고향에서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본도 필요하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못 찾았어요. 강 팀장님은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날 이후 강 팀장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린 마이닝 테크는 한국에서 친환경 광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국내 시장은 작아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 했죠. 특히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함께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자본, 제 현지 지식과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거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어요. 몽골 정부의 친환경 채굴 모델을 제안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죠. 2021년 8월 드디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리운. 2년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어요. 기침도 계속하셨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 졸업식 보러 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졸업 가운을 입고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죠. 졸업식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바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국에 남을 거니? 아니요, 아버지. 몽골로 돌아갈 거예요.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배운 기술로 우리 초원을 되살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막강하잖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회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요. 아리운이 신나서 말했어요. 오빠, 나도 도와줄게. 나 지금 경제학과 3학년인데 졸업하면 같이 일할래. 고마워, 아리운. 하지만 너는 내 길을 가야지. 아니야. 오빠 혼자 다 할 수 없잖아. 가족이 함께하는 거지. 귀국 전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교수님,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바트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몽골 가서 잘해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하고 싸울 때 기술로만은 못 이겨요. 하지만 신뢰로는 이길 수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강 팀장님과 민준 선배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바트 씨, 몽골 가서 연락 자주 해요. 우리 꼭 프로젝트 성공시킵시다. 네, 팀장님. 꼭 성공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2년 전 떠날 때와 달리 이번엔 마음이 든든했어요. 기술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계획도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에게 배움을 준 도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곳.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건조하고 시원한 몽골의 공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사이 도시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새 건물들이 생겼고 도로도 넓어졌죠. 하지만 에르데네트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광산 주변 토양 오염이 더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건강 문제도 증가했어요. 아버지 말로는 진롱광업이 더 공격적으로 채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아버지와 함께 광산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2년 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검은 폐석 더미가 더 높아졌고 개울물은 완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됩니다.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하겠니, 바트야? 네. 믿어주세요. 다음 날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몽골 광물자원청에 면담을 신청했어요. 일주일 후 담당 차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친환경 기술, 그린 마이닝 테크와의 협력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기적 경제 효과. 토양이 복원되면 관광 개발도 가능하고 주민 건강 개선으로 의료비도 줄어든다는 것까지 설명했죠. 차관님은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트 씨, 좋은 제안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 땅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2주 안에 연락드리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2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실행할 기회. 2주 후 광물자원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긍정적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린마이닝 테크 강 팀장님도 한국에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차관님뿐 아니라 다른 관료들도 참석했어요. 재정부, 환경부, 에너지부에서 온 분들이었죠.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에르데네트의 한 구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6개월간 토양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2단계로 확대하는 거죠. 필요한 예산은 30억 투구릭, 한국 측이 절반을 투자하고 몽골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환경부 국장님이 물으셨어요. 바트 씨,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검증된 건가요? 네, 국장님. 한국에서 이미 여러 폐광산에 적용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했고요. 데이터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관료들이 서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결정 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잘 됐어요. 곧 승인 날 것 같아요. 정말? 장하다, 바트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물자원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바트 씨, 죄송한데요. 프로젝트 검토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그러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강 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몽골 쪽에서 갑자기 지연된다고 하는데요.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혹시 누가 개입한 건 아닐까요? 누가요? 중국 쪽 말이에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가장 곤란한 게 진롱광업이잖아요. 강 팀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흘 후 진롱광업 울란바토르 지사에서 몽골 정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내용을 알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채굴 가격을 20% 낮추고 몽골 정부의 인프라 개발 자금 50억 투구릭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명백한 덤핑이었어요. 손해를 보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몽골 정부의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요. 일주일 후 광물자원청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바트 씨,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왜요? 우리 제안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없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롱광업 제안 때문이죠?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차관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간신히 만날 수 있었어요. 차관님, 진롱광업 제안은 함정입니다. 지금은 헐값을 주지만 경쟁자를 제거하고 나면 가격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트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합니다. 당장 재정이 부족한데 진롱이 50억을 준다잖아요. 그 돈은 미끼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잃습니다. 토양 오염, 건강 피해, 그리고 영원한 중국 의존. 알아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정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2년간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술도 있고 계획도 완벽한데 정치와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팀장님,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바트 씨,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투자하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한개월이 한계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철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달. 단 한 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에르데네트에서 아버지가 다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급히 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죠.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산에서 사고가 났어. 케이블이 끊어져서 낙석이 떨어졌거든. 중국 놈들이 장비 점검을 안 해서 그래.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두라고 했는데. 제발 그만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바트야,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광산, 오염된 초원, 무너진 프로젝트. 모든 게 중국 때문이었어요. 아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잘못 찾은 거였죠. 기술과 경제 논리만으로는 안 됐어요. 중국은 더 큰 자본과 정치력이 있었으니까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신뢰. 그리고 역사. 한국과 몽골의 연결고리. 그게 답일지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2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해서 앞으로 6개월은 일을 못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도 있으시니 이참에 아예 퇴직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하러 진롱광업 사무실에 갔어요. 인사 담당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바타르 씨 퇴직금요? 계산해보니 500만 투구릭 나오네요. 500만이요? 25년 일하셨는데요. 규정이 그래요. 중국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근속 연수가 리셋됐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중국인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싫으면 소송하세요. 하지만 소송 비용이 더 나올 텐데.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진롱에서 500만만 준대요. 25년 일한 대가가 겨우 그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살 수 있어. 내 아버지만 건강하면 돼. 아리온이 대학을 휴학하고 집에 왔습니다. 당분간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리오나, 학교는 다녀야지. 괜찮아, 오빠. 1년쯤 쉬면 어때? 가족이 더 중요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 희생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강 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트 씨,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몽골 프로젝트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달만요. 바트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중국이 정치적으로 막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요, 팀장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미안해요, 바트 씨.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투자금은 이미 회수 절차에 들어갔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그날 밤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실패했습니다. 한국 회사도 철수하고 몽골 정부도 승인 안 해주고 아버지는 다치셨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바트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것과 포기한 것은 다릅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떡해요? 모든 길이 막혔는데. 다른 길을 찾으세요. 기술과 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더 강력한 무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몽골 정부가 진롱광업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보니 진롱이 에르데네트 광산 운영권 80%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었죠. 뉴스를 보는데 화면에 진롱광업 사장이 나왔습니다. 왕천밍이라는 50대 중국인이었어요. 그는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그들은 몽골을 착취하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반응도 복잡했어요. 어떤 분들은 당장 일자리가 보장되니 좋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셨죠.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안 좋을 거라고.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바트는 실패했다며? 그래서 한국 회사도 다 철수했다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봐라, 결국 중국밖에 없어. 한국이 뭘 해줄 수 있어? 중국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실패했으니까. 제가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에르데네트 외곽 언덕에 올라갔어요. 멀리 광산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고 24시간 작업하고 있었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주신 돌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지니고 다닌 돌. 제게 물려주신 그 돌. 달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그 광산을, 우리 초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은 옛날 동쪽에서 왔다.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전사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보여주신 책 내용도 떠올랐어요. 고구려 전사들이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이 몽골 기마 문화의 뿌리가 됐다는 것. 한국과 몽골은 1000년 전에 헤어진 형제라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방법이 틀렸어요.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역사, 신뢰, 그리고 형제애. 중국은 몽골을 자원 공급처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를 수 있었어요. 1000년 전 헤어진 가족으로 볼 수 있었죠.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초원의 형제 고구려에서 시작된 1000년의 약속.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고구려와 몽골의 역사적 연결고리, 기마 문화의 유사성, 전사 정신, 가족 중심 사회 구조.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부만 설득하면 안 됐어요. 국민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직접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게 만들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옛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 환경운동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을 모아서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진롱광업이 우리 땅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요.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바트, 돈은 어디서 나와? 우리 다 가난한데. 크라우드 펀딩 해봅시다. 몽골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죠.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팀을 만들었어요. 촬영팀, 조사팀, 홍보팀. 모두 자원봉사였습니다. 2주 동안 광산 주변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오염된 개울, 병든 가축, 건강 문제를 겪는 주민들.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진롱광업 측에서 방해하려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복원한 폐광산 영상을 받아서 편집했어요. 5년 전 검은 땅이었던 곳이 지금은 푸른 숲이 된 모습. 다큐멘터리 제목은 초원의 선택이었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이었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중국은 우리를 자원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1000년 전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시간입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낮았어요.
하지만 3일 후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공유됐고 뉴스에서도 다뤘죠.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몽골 인구가 300만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였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진롱광업 당장 쫓아내야 한다. 한국과 협력하자. 우리는 형제다. 내 고향도 중국 때문에 망가졌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싸울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환경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진롱광업의 환경 파괴를 조사하고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기자분이 물으셨어요. 바트 씨, 한국이 정말 우리와 다르다고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중국은 단기 이익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기 파트너십을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같은 뿌리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고구려 벽화와 몽골 전통 그림을 나란히 놓은 거였어요. 말 타는 자세, 활 쏘는 방식, 심지어 옷 문양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보세요. 1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DNA는 같아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착취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죠.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직속 환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청문회를 연다는 거였어요. 진롱광업의 환경 파괴와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였죠. 청문회 날이었습니다. 국회 회의실에 위원들과 언론이 가득 모였어요. 진롱광업 측에서도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연단에 섰어요. 떨렸지만 아버지가 주신 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힘이 났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에르데네트에서 온 광산 기술자 바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오염된 에르데네트 사진을 띄웠어요. 검은 개울, 죽은 땅, 병든 아이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진롱광업이 들어온 지 5년 만에 우리 초원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발전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지만 가져다 준 건 파괴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에 복원된 폐광산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강원도입니다. 10년 전까지 에르데네트처럼 죽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친환경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됐고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어요. 진롱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트 씨,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효율적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진롱광업이 지불하는 채굴권료는 시장 가격의 60%밖에 안 됩니다. 헐값이에요. 그리고 환경복원 비용은 전혀 안 내고 있죠. 나중에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문제예요. 화면에 고구려 지도를 띄웠습니다. 1000년 전 고구려가 무너졌을 때 많은 전사들이 서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들은 이 초원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우리 몽골이 됐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형제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구려 벽화와 몽골 전통 그림의 비교였습니다. 보세요. 기마 문화, 전사 정신, 가족 중심 사회. 모든 게 같아요. 중국은 우리를 자원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형제로 봐요.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환경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트 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그린 마이닝 테크와의 재협상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 팀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안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초기 자본 제공, 몽골이 자원과 인력 제공, 수익은 6대 4로 배분, 환경 보건 의무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몽골 청년 100명을 한국에서 교육. 이건 착취가 아닙니다.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바트 씨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형제니까요. 일주일 후 몽골 의회에서 특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롱광업 계약 재검토 안건이었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친중 성향 의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젊은 의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40으로 재검토안이 통과됐어요. 진롱광업과의 계약 중 환경 조항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협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님이 바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바트 씨 수고 많았어요. 젊은이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하네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양국이 특별 경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바트 씨 제안이 그 시작이 될 거예요. 정말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은 자원은 많지만 기술이 부족해요. 한국은 그 반대고. 서로 도우면 모두 이익이죠. 그리고 바트 씨 말대로 우리는 형제니까. 한 달 후 울란바토르에서 한마이너스몽 친환경 광산 협력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산업부 장관님이 오셨고 몽골에서는 총리님이 참석하셨어요. 저도 무대에 섰습니다. 특별 공로자로 초대받은 거였죠. 서명식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행사 후 강 팀장님이 다가왔어요. 바트 씨 축하해요. 우리가 해냈네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바트 씨 열정이 우리를 움직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이제 우리 초원을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장하다 바트야. 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아리운도 기뻐했어요. 오빠, 나도 이제 복학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그리고 너 졸업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해. 일손이 필요해. 정말? 와, 좋아. 그날 밤 혼자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광산이 보였어요. 아직은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푸른 초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돌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우리 땅을 지켰어요. MOU 체결 3개월 후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에르데네트 광산 인근 20헥타르 부지가 선정됐어요. 진롱광업이 5년간 파괴한 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팀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당연히 와야죠. 제자가 이런 큰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건 저한테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첫 작업은 토양 분석이었습니다. 중금속 농도, pH, 미생물 분포를 조사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구리, 납, 비소 농도가 모두 기준치의 5배 이상이었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각하네요. 하지만 가능해요.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년이요? 너무 길지 않나요? 자연을 복원하는 건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제대로 하면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다음 단계는 특수 미생물 투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박테리아를 토양에 섞었어요.
이 미생물들이 중금속을 흡수하고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거였죠. 동시에 정화식물도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유채 같은 식물들이 뿌리로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6개월 후 그 식물을 수확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지켜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한 한국인 기술자가 말했어요. 형님, 몽골 사람들 일 진짜 잘하네요. 묵묵히 하고 끈기도 있고. 우리 몽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토양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중금속 농도가 30% 감소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 속도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요. 소식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정말 우리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네, 할머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능해요. 고맙다, 젊은이. 내가 죽기 전에 푸른 초원을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6개월 후 첫 번째 식물 수확을 했습니다. 해바라기가 키가 2m나 자랐어요. 뿌리에는 중금속이 가득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문 시설로 보내서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목초 씨앗을 뿌렸습니다. 몽골 전통 품종이었어요. 2달 후 작은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싹. 5년 만에 이 땅에 처음 자라는 풀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버지, 보세요. 풀이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렸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지셨습니다. 따뜻하구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네, 아버지. 아버지가 25년 동안 지키려던 그 땅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함께 무릎 꿇고 땅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1년 후 시범 지역이 완전히 푸르게 변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녔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공식 검증단을 보냈어요. 토양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환경부 장관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놀랍네요, 바트 씨. 정말 해냈어요.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니에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한 결과예요. 그날 저녁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 정부 관계자들, 한국 기술팀 모두 모였어요. 전통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강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바트 씨, 우리 회사에서 결정했어요. 몽골의 연구 사무소를 설립하기로요. 그리고 바트 씨를 몽골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은데 어때요? 정말요? 영광입니다, 팀장님. 당연히 받아야죠. 바트 씨만큼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2년 후 그린마이닝 테크 몽골 지사는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에르데네트뿐 아니라 다른 광산 지역에도 진출했어요. 진롱광업의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중국만이 유일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걸요. 아리운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재무 관리를 맡았어요. 어느 날 아리운이 말했어요. 오빠, 우리 흑자 났어. 첫 번째 흑자. 정말? 보여줘. 숫자를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적자를 벗어난 건 작은 성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된 거였으니까요. 5년 후 저는 한마이너스몽 자원협력센터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었어요. 센터의 역할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이었죠. 매년 100명의 몽골 청년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광산 기술, 환경공학, 경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몽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2살 바야르라는 학생이었어요. 소장님, 저도 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 청년의 눈에서 1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간절함, 열정, 그리고 희망. 할 수 있어요, 바야르. 꿈이 있고 노력하면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청년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 가족과 함께 에르데네트 외곽 언덕에 갔습니다. 10년 전 제가 절망하며 서 있던 그 언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산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연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친환경 필터가 설치됐거든요. 그리고 광산 주변으로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원된 땅이었어요.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제 아들 타미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5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야? 응, 맞아. 할아버지가 평생 이 광산을 지켰단다. 그럼 아빠도 여기서 일했어? 응. 아빠는 여기서 배웠어. 우리 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셨어요. 바트야, 내가 정말 해냈구나. 우리 초원을 되살렸어.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초원을 비췄어요. 바람이 불어와 풀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돌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지니고 다닌 그 돌. 이제 타미르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타미르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주신 돌이야. 그리고 이제 내 거야. 우와, 예뻐요.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다. 우리가 누군지 절대 잊지 마. 우리는 초원의 아들들이야. 이 땅을 지키는 게 우리 책임이고. 네, 아빠. 타미르가 돌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 안에서 그 돌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못다 한 일을 다 해줬으니까. 아버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버지도 계속 도와주셔야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마. 일주일 전 울란바토르에서 한마이너스몽 수교 3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셨어요. 저도 특별 공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님이 연설하셨어요. 한국과 몽골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헤어진 형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몽골 대통령님도 답사하셨습니다. 바트 같은 젊은이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갑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10년 만에 뵙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바트 씨, 정말 멋지게 성장했네요. 자랑스러워요.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바트 씨의 열정과 꿈이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씨앗을 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의 여정,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 검은 먼지로 뒤덮였던 그 땅이 이제는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절망 속에서 이 초원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몽골 두 형제 민족이 함께 만든 희망이었습니다. 타미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여전히 그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 우리 땅을 지키고 형제와 함께 성장한다는 약속. 초원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풀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지 말이죠. 중국은 돈으로 한 나라를 무릎 꿇렸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요? 10년 전 검은 먼지로 뒤덮였던 몽골의 초원은 이제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몽골, 100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 두투미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동 스토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신뢰가 세계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